3D에 관련된 명령어들은 좀 많아요. 근데 군더더기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3D에서 기억해야 될 명령어가 뭐냐면 화면을 회전시켜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바로 3D 오빗이라는 명령어예요. 3D 오빗이라는 명령어로 화면을 회전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해볼 테니까 보세요. 커맨드에다가 3D 오빗 그리고 엔터 누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를 하시는데 위로 조금 올리세요. 그리고 좌우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되는 거고, 지금 똑바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엔 이 상태는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게 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힘듭니다. 그래서 3D 오빗은 위로 올린 다음 좌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3차원 형상으로 형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3D 오빗.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휠을 누른 상태에서, 아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움직이셔야 돼요. Shift 키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고 휠 드래그 하면 3D 오빗 명령어가 됩니다. 스케치업은 반대예요. 스케치업은 Shift 드래그가 펜 기능이고 그냥 드래그가 오빗입니다. 맨날 저 실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캐드하고 스케치업이 이게 반대예요. 캐드는 휠 드래그가 화면 이동이죠. 스케치업에서는 오빗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화면을 회전시켜서 봅니다. 그리고 캐드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큐브가 하나 들어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뷰 큐브라고 합니다. VIEW 뷰 큐브라고 합니다. 얘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면 화면 회전이 들어갑니다.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 회전이 훨씬 더 쉽게 들어가요. 동서남북도 마찬가지고. 뷰 명령을 실행하면 뷰 매니저가 떠요. 여기 프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설정 창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 프론트를 보고자 하면 프론트를 선택한 다음 세커런트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이렇게 프론트로 딱 바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작업면도 또 다 바꿔줘요. 뷰, 탑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리고 OK. 그러면 화면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화면의 변경하는 명령어 3D 오빗, 그 다음에 뷰 큐브, 그 다음에 뷰, 이렇게 크게 3개예요. 여기에 뭘 더하면 되냐면 바로 휠 드래그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을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화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바라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우리가 계속 돌려야 되는 이유는 착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 효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스냅을 이용해서. 자, 어떤가요? 3D처럼 보이나요? 자, 다시 옆에다가 제가 하나 더 그리죠. 라인, 자, 어떤가요?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일정한 각도가 되면 마치 3D처럼 보여요.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가면 3D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평면상에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이게 착시죠. 오른쪽에 그려진 게 정확한 3D입니다. 그러니까 착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화면을 돌려다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착시 현상 때문에 3D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Z축으로 선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골뱅이 0,0, Z값. 이거 상대좌표죠. 상대좌표죠. 상대좌표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X가 0이고 Y가 0이며 Z값만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뱅이 0,0, Z값. 그러면 Z방향으로 선이 그려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렉탱글 골뱅이 100,100이라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라인 골뱅이 0,0,100 Z방향으로 그려지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나머진 카피예요. 이렇게 카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피하면 3D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Z축으로 이동할 때도 골뱅이 0,0, Z값. 그러면 돼요. 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0,0, Z값. 자, 보세요. 오스냅을 이용해서 했지만 카피 선택하고 엔터 골뱅이 0,0,100 맞나요? 네. Z값으로 복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골뱅이 0,0, 그리고 Z값을 쓰시면 해당 Z방향으로 선을 그리거나 해당 Z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복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통 3D가
우리가 하는 3D가 크게 면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면의 형태에 따라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와이어, 철사 모양의 구조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쉬 모델링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솔리드 모델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솔리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메쉬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메쉬는 안 할 거예요. 얘는 안 합니다. 뭐만 할 거냐면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에서 3D에 대한 개념을 잡고 바로 솔리드로 넘어갈 겁니다. 이 메쉬 모델링이라는 건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서페이스 모델링 혹은 서페이스 오브젝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서페이스예요. 표면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모델링 할 겁니다. 혹은 비행기를 모델링 할 거예요. 일반 솔리드로 모델링이 안 됩니다. 서페이스 모델링 밖에 안 돼요. 서페이스 모델링을 하면 표면이 정말 자유롭게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건축에서는 이 서페이스 쓸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서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직선형이에요. 건물은, 우리가 그리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직선형이고, 그리고 정말 서페이스가 필요한 곳은 스케치업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스케치업에서 그 형태와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오토캐드는 와이어 프레임과 솔리드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모델링을 해보죠. 먼저 제가 한번 해보죠. 렉탱글 30,10 라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렇게요. 폴라 그리고 플러스 Z라고 이렇게 툴팁이 뜹니다. 여기에 폴라 트래킹이 그리고 각도 추적기가 켜져 있으면 얘가 나와요. 즉 Z 방향으로 캐드가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아까처럼 골뱅이 0,0, Z라고 안 써도 각도 추적기를 이용하면 이게 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20 쓰고 엔터. 그러면 보세요. Z축으로 올라간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나머진 카피하면 됩니다. 나머진 다 그냥 카피예요. 카피. 그 다음에 어레이, 렉탱귤러. 자, 간격을 100mm씩 넓게 잡아볼까요? 네. 자, 여기다 하나 그려야죠.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10mm Z 방향으로 교차되는 지점. 나머지는 카피하면 되겠네요. 라인 나머지 필렛. 분해하고 만들어지나요? 네, 이렇게요. 옵셋도 쓰셔도 돼요. 근데 옵셋은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게, 보세요. 옵셋 10mm. 옵셋 되나요? 근데 얘는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지껏 썼던 명령어들은, 우리가 썼던 모든 명령어는
XY면에서만 작업이 됩니다. 옵셋은 XY면에서만 돼요. 근데 지금 얘는 Z축으로 서 있는 선이잖아요. 옵셋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지금 XY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옵셋이 돼요. 여기도 옵셋이 돼요. 그런데 이 선들은 옵셋이 안 돼요. 왜요? Z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카피. 자, 옵셋 10mm 될까요? 안 될까요? 된 것처럼 보이죠? 맞나요? 이 방향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착시에 주의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0밖에 안 되니까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선을 그려야 되는 거죠. 필렛, 카피, 트림, 카피. 자, 그러면 3D로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 있는 12개를 다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UC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UCS라는 건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사용자 좌표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사용자 좌표기라고 해요. WCS가 있고요. WOR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얘는 전체 좌표계를 말합니다. 좌표계가 두 개예요. UCS가 있고 WCS가 있고. 얘는 기본이에요. WCS는 우리가 여지껏 썼던 기본값입니다. UCS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WCS는 X, Y, Z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X, Y면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이 XY면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Z면입니다. Z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바로 XY면에서만 작업이 돼요. 서클을 그리려 해도 마찬가지로 XY면에만 작업이 돼요. 옵셋이나 트림도 마찬가지로 XY면에서만 작업이 됩니다. 렉탱글도 XY면에서만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려면 전부 작업면을 XY면으로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벽면에다 원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벽면이 XY면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 칠판에다가 원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칠판이 XY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임시로 XY면을 바꾸는 명령어, 그게 UCS예요. 사용자 좌표계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풀어서 보면 임시 XY면 맞추기입니다. 임시로 XY면을 설정하는 명령어, 그게 UCS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3P예요. 3포인트고 X축 기준 혹은 Y축 기준 혹은 Z축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UCS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세 개 펼치시면 됩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쭉 펼쳐면 서로 각각 90도가 되게끔 펼쳐질 수 있어요. 이때 엄지가 X, 검지가 중지, 검지가 Y, 중지가 Z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이게 플러스 방향, 진행 방향, 회전 방향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플러스 방향의 회전 방향이고 얘가 축의 진행 방향이에요. 얘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크 할 때 이렇게 감싸 지었었죠? 마찬가지. 이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X축의 방향, 이거 Y축의 방향, Z축의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다 해결해요. 이렇게 펼쳐서 XY면이 어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돌려서 플러스 방향은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CS라는 명령으로 내가 회전을 시킬 때 늘 이거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아니, 옵셋을 해볼까요? 자, UC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UCS가 딸려옵니다. 이때 원점 클릭하고 X방향 클릭하고 Y방향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XY면이 바뀐 겁니다. 이때 옵셋 10mm. 자, 옵셋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뒤에도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면 뒤에도 동일한 면이니까. 자, 트림. 자, 맞습니까? 나머지는 선을 그리면 되겠죠. 자, 보세요. 서클. 여기 원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자, 다시 보세요. UCS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서클. 원의 방향이 바뀐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볼까요? 자, UCS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서클. 자, 어때요? 원의 방향이 바뀐 거 맞습니까? 네, UCS라는 명령으로 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원의 방향뿐만 아니고 치수의 방향도 또한 이런 식으로 치수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원의 방향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UCS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UCS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XYZ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축으로 회전시키기, Y축으로 회전시키기, Z축으로 회전시키기입니다. 자, X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여기 X축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X축으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UCS가 X축으로 회전됩니다. 지금 제 엄지손가락이 X축의 방향이에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0도의 상태일 거고 90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90도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맞나요? 회전된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UCS X축으로 90도, X축으로 90도. 그러면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죠.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UCS Y축.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화면에다 이번엔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Z축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이렇게 돌아가겠군요.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땐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해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3포인트 즉 원점 X축 Y축 얘가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 쓰는 게 X축을 기준으로 회전 Y축을 기준으로 회전 Z축을 기준으로 회전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보세요. UCS 원점 X축 Y축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이라는 명령을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원래 플랜은 여기 들어 있어야 돼요. 화면을 바꾸는 명령어 플랜. 즉 얘는 평면 보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XY면 보기. XY면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빗으로 화면을 계속 돌려다보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평면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평면 보기. 그게 플랜이에요. 자, 플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current UCS world. 엔터 치면 지금 현재 current. 현재 XY축 있죠? XY축 여기 있잖아요. XY면 보기. Z축을 수직으로 해서 XY면 보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 UCS를 원래대로 되돌릴 겁니다. UCS 보시면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 치면 월드 WCS로 되돌아가요. 그냥 엔터 그러면 WCS로 되돌아갔습니다. 플랜 그럼 평면 보기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UCS 원점 X축 Y축 플랜 그러면 XY면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화면 명령어에서 오빗 명령어 UCS 명령어 플랜 명령어 UCS 월드 플랜 그러면 평면으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주로 모델링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은 철사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라인으로 그리고 있는 거 그거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냥 선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메시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또는 서페이스라고 해요. 표면만 만들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CAD에서 서페이스 명령어라고 있어요. 탭서프, 룰서프, 레볼브서프, 에지서프 이렇게 있어요. 명령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건 건너뛸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는 덩어리예요. 덩어리입니다. 찰흙 같은 그런 덩어리예요. 찰흙 같은 혹은 뭐 진흙 같은 그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리드라는 말 자체가 덩어리란 뜻입니다. 속 내부가 꽉꽉 차여져 있고 그 형태가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 그게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에 관련된 명령어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려면 첫 번째 단면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면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면 형상이 첫 번째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P라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보통 P라인으로 안 하고 라인 서클로 그리죠? 네, 조인 명령어로 다 결합하시면 돼요. 그 다음 회곡선이어야 합니다. 회곡선이어야 돼요. 즉 닫힌 도형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꼬인 도형은 안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폴리라인으로 그리셔야 돼요. 두 번째 패곡선만 가능합니다. 계곡선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서페이스가 됩니다.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가고 패곡선은 솔리드로 갑니다. 패곡선은 솔리드 도형이 되고 계곡선이라고 하죠. 맞나요? 계곡선이죠. 얘는 서페이스 모델링이 됩니다. 서페이스가 돼요. 그리고 꼬인 도형은 아예 돌출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솔리드 자체가 안 됩니다. 도형으로 아예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꼬인 도형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C번 꼬인 도형이 아예 안 돼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는 솔리드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레볼브, 로프트, 수입은 안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수입으로 해결했는데 요즘은 익스트루드 안으로 다 들어와서 얘는 안 할 겁니다. 크게 우리가 솔리드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세 개예요. 근데 로프트로 모델링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가장 쉬운 건 익스트루드하고 레볼브입니다. 두 가지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로프트 모델링입니다. 자, 오늘은 익스트루드 모델링을 할 겁니다. 돌출 모델링을 할 거고 그거에 따르는 과제물을 다시 할 겁니다. 단순해요. 자, 보세요. 렉탱글 30,10. 자, 도형 닫혀 있죠? 렉탱이니까 폴리라인이죠? 익스트루드.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Extrude. Extrude라는 말은 돌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저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그때 캐드가 물어봅니다. Height of extrusion. 돌출할 높이를 입력해 주세요. 20. 자, 끝났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얘는 완벽한 덩어리로 도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간격 100mm. 다시 간격 100mm.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이 방향으로 10 만들어졌나요? 근데요,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로 제가 하이드 처리하죠. 항상 보이시나요?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콜루전이라고 해요. 충돌입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요. 캐드 3D에서는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현실 세계에서는 두 개의 도형이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요. 콜루전이라고 해요. 가상현실에서 콜루전이라고 하는데 캐드에서는 이런 충돌 효과는 없어요. 그냥 그 위에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크게 세 개입니다. 이렇게요.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이렇게 세 가지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라인 30, 10, 30 클로즈. 얘는 라인이죠. 그러니까 조인 하셔야 됩니다. 조인. 그러면 하나로 묶였죠.
그래서 익스트루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언두, 분해, 익스트루드. 뭔가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그죠? 얘가 서페이스입니다. 얘가 메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떻게 보이나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면이 뭐로 되어 있나요? 그물 눈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물처럼 생긴 거죠. 메쉬가 그물이란 뜻입니다. 그물이에요. 그물처럼 면을 만들어서 생성하는 것, 그게 메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조인, 도형이 열려 있죠. 계곡선입니다. 다시 할까요? 이쪽을 지우죠. 조인. 자, 익스트루드 20.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그물의 눈처럼 만들어지죠. 이걸 메쉬라고 해요. 자, 면 처리, 음영 처리를 해볼까요? 하이드. 그러면 면은 만들어져요. 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면의 실체가 뭐냐면 이렇게 그물인 거예요. 표면만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메쉬예요. 똑같은 객체인데 렉탱 골뱅이 30,10 돌출하기 20 하이드. 자, 어때요? 차이 보이시나요? 눈에 완전히 보일 겁니다. 표면만 만들어진 거하고 아예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하고. 계곡선인 경우는 뭐만 만들어져요? 면만 만들어집니다. 이건 메쉬라고 해요. 오른쪽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덩어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패곡선의 경우는 솔리드로, 계곡선의 경우는 서페이스로. 만약에 왼쪽 게 있는 것처럼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곡선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됩니다. 또 하나, 선이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선이 서로 교차하고 있죠. 자, 교차된 거 맞나요? 이런 건 아예 못 만들어요. 조인, 익스트루드 선택. 그럼 이렇게 돼요. cannot sweep or extrude a self-intersectioning curve. 자기 스스로 교차하고 있는 곡선. cannot sweep or extrude. 돌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차하는 커브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버립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조인. 이렇게요. 조인으로 풀어버릴 수 있어요. 필렛으로 풀 수 있어요. 필렛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도형이 있겠죠. 어딘가 오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는 pEdit 명령을 쓰시면 돼요. pEdit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클로즈라는 메뉴가 떠요. 도형 닫기. 닫힌 도형은 오픈이 뜨는 거고, 열린 도형은 클로즈가 뜨는 거고, 이렇게 닫아놔야 비로소 돌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P라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패곡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닫힌 도형은 아예 모형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다시요. 서클 반지름 30 카피.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복사해 보시죠.
자, 이렇게요. 익스트루드 돌출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전부 다 올라오겠죠? 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현재 세 개예요.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자, 유니온은 두 개 이상의 솔리드 도형을 하나로 합치는 걸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유니온,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솔리드 도형, 교차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교차하고 있는 도형을 하나로 합치는 명령어, 그게 유니온입니다. 인터섹트는 서로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걸 인터섹트라고 하고, 서브트랙트란 얘기는 백입니다. 여러분들 집합 배우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그때 뭘 배웠냐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유니온은 합집합이고요, 인터섹트는 교집합이고요, 서브트랙트는 차집합입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AB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서브트랙트, 즉 차집합은 AB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유니온,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결합할 도형을 동시에 같이 선택하고 엔터. 결합이 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교차하는 부분만 남깁니다. 자, 이번에 서브트랙트를 할 겁니다. 서브트랙트란 얘기는 빼기예요. 이런 거죠. 4 빼기 2는 2죠. 근데 2 빼기 4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서브트랙트 엔터. 그러면 먼저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즉 원본을 선택하고 엔터, 뺄 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보겠습니다. 원본 선택하고 엔터, 뺄 거 선택하고 엔터. 그럼 두 개가 결과물이 달라지죠. 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 조그만 사각형을 빼면 되는 거죠.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 큰 거에서 엔터, 작은 것을 엔터. 아까 이거 라인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했나요? 좀 어려웠죠? 지금 많이 쉬워지는 거죠. 자, 보세요. 렉탱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10mm 이동하기 중간점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간단하죠? 다시 볼까요? 렉탱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10 카피 끝점에서 끝점으로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두 개네요. 이번에 다시 볼까요? 자, 렉탱 10,10 익스트루드 10 이동하기 여기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면의 중심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 있죠. 형상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상의 중심에 딱 와서 붙습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난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렵죠. 자, UCS, 이젠 UCS를 돌려야 돼요. 원점이 여기 미드 포인트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 미드 포인트고, X 방향은 미드고 Y 방향도 미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요. 자, 오순의 미드 포인트를 체크하고 렉탱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 이렇게요. 돌출하기 여기 끝점까지 요만큼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빼는 겁니다. A 엔터, B 엔터. UCS를 바꿔야 쓸 수 있습니다. 얘요? 얘도 UCS를 바꿔야 돼요. UCS 원점 X 방향, Y 방향. 폴리라인 클로즈.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폴리라인이 아니어도 돼요. 라인 여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클로즈 조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얘는 조금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건 뒤로 하기로 하고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UCS 그 다음 렉탱글 10,5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어디 있을까요? 미드 포인트 여기네요. 익스트루드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렉탱 10,5 익스트루드 10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왜냐면 하이드 걸면 이렇게 속에 있거든요.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기 중간점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얘는 얘와 얘가 어떻게 돼요?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유니온을 씁니다.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 UCS를 바꿔볼까요? 원점 UCS 원점 X축 Y축 렉탱글 안 나오네요.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카피 이렇게 익스트루드 둘 다 이쪽 방향으로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이렇게 생겼네요. 똑같아요. 익스트루드 중간점이 어디 나올 텐데 네 여기네요. 카피 얘는 세 번 복제합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익스트루드 얘는 끝까지 얘하고 얘는 절반만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세 개예요.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UCS를 돌려야 됩니다. UCS 원점은 여기 중간점, 끝점도 여기 중간점. 렉탱글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서브트랙트 그 다음 익스트루드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솔리드로 그린 도형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스는 자르기란 뜻입니다. 자르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점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 점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잘려져요. 자, 볼까요? 이 첫 번째 과제물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잘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려서 이쪽 부분만 남아, 여기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슬라이스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누굴 쓰는 거냐면 3포인트요. UCS도 3포인트를 씁니다. 슬라이스도 3포인트를 써요. 3포인트, 그 다음에 남겨질 부분 있죠? 잘라야 될 면 이렇게 3개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방향을 클릭합니다. 다시 볼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3포인트, 그 다음에 원점 X방향 Y방향, 마지막으로 남는데 어디가 남을 거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내가 세 점을 입력했죠. 그 다음에 남을 때 이쪽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부분을 클릭. 이게 슬라이스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라인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20mm네요. 이렇게 잘릴 거예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자,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을 부분 여기 잘린 거 맞나요?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30mm, 다시 라인을 그리고 카피.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10mm. 그러면 UCS를 원점 X 방향 Y 방향 렉탱글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점프상을 했을 때하고 지금 거꾸로 3D로 그릴 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 다시 볼까요? 자, UCS 원점 X 방향 Y 방향. 라인을 그려보고 옵셋 10mm, 옵셋 20mm, 라인, 아이고, 조인,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UCS 이번에 바닥으로 갑니다. 여기 렉탱글 그리면 되겠네요. 렉탱글 20에 30이네요. 골뱅이 20,30. 이 방향 아닌데 다시 돌려야 되네요. 아니, 로테이트 하죠. 로테이트 이렇게 90도죠. 돌출하기 완전히 돌출해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 다음 UCS 원점 X방향 Y방향. 라인 중간점에서 10mm만 내보내면 돼요.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트림, 자, 조인, 자, 피에디트, 클로즈. 자, 도형 닫힌 거 맞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로 빼냅니다. A 엔터 B 엔터.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 라인 중간으로 그릴까요? 다시 라인 옵셋 20mm 그리고 자, UCS 월드로 가고 옵셋 20mm. 왜 안 맞지? 안 맞는 거네요. 20mm 30mm. 그러면 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라인을 그려봅니다. 조인 반대네요. 그죠? 라인 반대로 그려야 되겠군요. 자, 익스트루드 얘가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죠. 20만큼 이동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빠진 거죠. 거꾸로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20이네요. 서클 반지름 10 돌출하기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A 엔터 B 엔터. 자, 그 다음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 20,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서브트랙트 끝까지 쭉 돌출. 익스트루드 돌출하고 서브트랙트로 빼내면 모양 끝났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UCS 슬라이스로 갈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자, 3포인트 첫 번째 점은 미드 포인트 아니네요. 미드 포인트도 아니네요. 라인 30mm 이쯤이네요.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끝점 에헤이. 슬라이스 엔터 3포인트 원점 끝점. 네, 거꾸로 됐네요. 슬라이스
UCS 원점 퍼펜디큘라 렉탱글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로 빼면 됩니다. A 엔터, B 엔터. 자, UCS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반대로 되돌아갑니다. 원점, X점, Y점.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돌출하기 이 끝에까지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이렇게요. 다시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라인 20이네요. 서클 반지름 10. 돌출하기 끝까지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얘가 조금 어려워요. 자, UCS 원점 X축, Y축.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돌출하기 끝까지 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렉탱글 골뱅이 30, 30.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어려워요. 자, 전체 얼마 돌출하는 거냐면 익스트루드 50mm 돌출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절로 갔냐? 반대로 가지? 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그려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 선이 그려줘야죠. UCS 원점 X축, Y축. 라인 이 끝에서 이쪽 방향으로 10mm.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 20에 30이네요. 골뱅이 20, 30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입니다. 근데 얘가 어디까지 오냐면 카피, 바로 이 바닥에 하나 더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가 된 겁니다.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점 Y점. 남을 때는 여기 클릭.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유니온 하는 겁니다. 결합하기.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동글동글하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클을 그려서 다시 유니온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뭘 쓰면 되냐면 필렛과 챔퍼를 쓰시면 됩니다. 필렛 동글동글하게 해야 될 모서리가 여기 있는 요 모서리입니다. 요거예요. 반지름 10mm. 다른 거 물어봐요. 필렛이 들어갑니다. 이런 모서리들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요. 이런 계산은 다 캐드가 알아서 합니다. 필렛 이런 모서리들을 나는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캐드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캐드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리드를 쓰는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필렛과 챔퍼도 돼요. 필렛탈 동글동글하게 깎아야 될 모서리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반지름 엔터. 그리고 캐드가 또 물어봐요. 다른 모서리도 할 건가요?
다른 모서리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얘도 많이 어려워요. UCS 원점 X점 Y점 렉탱글 골뱅이 20,10 렉탱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돌출하기 여기까지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요. 여기가 그냥 안 돼요. 여기 반쪽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보시면 이쪽에서 30입니다. 자, 일단 카피. 얘를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라인 이쪽으로 30. 자, 슬라이스 원점 퍼펜디큘라 다시 3포인트 원점 남길 부분 클릭. 얘 왜 거꾸로 들어간대?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다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삼각형 홈과 여기 삼각형 홈을 만들어야 돼요. 자, 라인. 자, 아래로 내려 볼까요? 10mm.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10mm 가야죠. 자, 골뱅이 아니 UCS부터 바꿔보죠. 원점 X점 Y점. 자, 그 다음 라인. 자, 골뱅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이쪽에 볼까요? 자, 마이너스 20. 이 방향으로 20. 그 다음에 이렇게 골뱅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잘린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얘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 하나 또 있어야 돼요. 이 반대쪽에 하나 또 있어야 돼요. 라인 똑같이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자, 원점 X점 자, Y점 수직점으로. 그리고 남을 때 여기 클릭. 자, 마찬가지 라인 이 끝에서 자, 아래로 10mm. 그 다음에 골뱅이 10, 10.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자, 20 방향이죠. 20 골뱅이 20, 20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자, 원점은 여기 있고요. 3포인트 원점은 여기 있고요. X방향은 여기고 Y방향 여기고 남을 때는 여기.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
그 다음 이동하기. 끝점과 끝점 맞춰주시고 유니온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얘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30,10 돌출하기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다시 UCS 원점 X방향 Y방향 여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렉탱글 10, 마이너스 10 카피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대각선으로 하나 더 들어가야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죠. 자, 트림 조인 익스트루드 이 방향으로 20. 왜 자꾸 거꾸로 가지? 자, 그냥 이동하면 되겠네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두 개. 그러면 이제 여긴 됐고요. 그 다음 여기 라인의 중간점에서 원이 20가 있네요. 서클 반지름 10. 아이고 UCS 원래대로 서클 반지름 10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구멍이 났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선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모양이. 자, 라인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다시 라인 중간점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마냐면 30mm네요. 이렇게 긴가요? 아니 20이네요. 라인 20mm 여기네요. 이게 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라인 여기서부터 10mm 이렇게요. 카피 이렇게 10mm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면 돼요.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을 때 클릭.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자, 원점 그 다음에 X방향 여기죠. 그 다음에 Y방향 일로 갈까요? 남을 때 클릭. 자, 모양 다 완성됐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8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